안녕하세요. 이사 헤어 대표 장동현입니다. 요즘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을에 이사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루에 뭐 평소보다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집에서 이삿짐을 빼서 이쪽 집으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배를 하시거나 장판을 하시거나 입주 청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고객님들도 조금 불편하시고 이삿짐 센터들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 과연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뭐 투룸 이사, 신혼부부 이사, 대기 시간을 싫어하는 이유 이렇게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방이 3개고 4개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사를 몇 번씩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방이 2개거나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이사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실제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기 시간을 싫어하는 왜 싫어할까요? 그리고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하냐면 이삿짐 센터 직원이나 용달이사 직원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집에 늦게 가니까. 내가 오늘 쉬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객님도 저분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편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배, 장판,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삿짐 센터나 고객님께서 좀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마저도 불편하신 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쪽 집에서 내가 오전에 짐을 빼서 이쪽 집에 오후에 이삿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동 시간 빼고는 비는 시간이 없어요. 이삿짐 센터가 일하는데 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뭐 도배를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장판을 하시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거지로 여기에 뭐 오후 4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제 도배, 장판, 입주 청소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청소를 한다거나 도배를 한다거나 장판을 하냐면 내가 들어가는 새 집인데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내가 이삿짐을 넣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다면 아이 건강 걱정도 되겠죠. 그리고 새로 뭐 집을 샀든 전세로 들어가시든 뭐냐면 우리 집 분위기를 조금 내고 싶은 게 새 집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많이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 다 따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 우리 집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내가 이삿짐을 넣고 싶다. 그래서 나는 보관 이사를 하겠다. 보관 이사를 하시게 되면 비용 부담이 많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사 비용 100만 원에 계약하셨으면 보관 이사를 하면 오늘도 100만 원짜리 이사를 하는 거고 내일도 100만 원짜리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0만 원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청소를 하고 이삿짐 센터가 조금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대체로 결론을 내리시고 청소를 하시거나 도배장판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배, 장판, 청소를 이 중에 뭐라도 하나 하시고 들어가시는 경우와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고객님들께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고 견적을 책정할 때 이삿짐센터하고 협의하면 돼요. 아무리 투룸이라도 3명 정도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3명이 동시에 청소를 한다면 물론 입주 청소처럼 깔끔하게는 안 되지만 약시 청소는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견적하는 날, 방문 견적하는 날 협의를 하셔서 약식 청소라도 하시고 들어간다면 뭐 이삿짐 센터도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좋아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투룸 신혼부부님들께서 이사를 하시는데 포장이사가 아니고 반포장이사로 진행하신다. 그러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도배를 하신다. 그러면 가구 같은 경우는 벽에서 조금 띄어서 한 1m 정도 띄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잔짐 같은 경우는 베란다 밖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도배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날 오셔서 도배를 다 하시고 가구는 밀어놓고 잔짐은 고객님께서 베란다에서 가져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반포장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도배 장판 뭐 그 다음날도 하실 수 있고 그날도 하실 수 있고 반포장 이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포장 이사의 경우에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들어갈게요. 도배나 장판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30평대, 40평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배 장판을 할 때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럼 뭐 저녁 늦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뭐 부분적으로 내가 도배나 장판을 한다. 그럼 또 그런 경우 또 말이 전혀 달라져요. 그러면 뭐 방 하나에 짐을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있는 짐만 베란다로 빼놓고 나머지 짐을 정리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주 청소만 하고 들어가실 예정이에요. 근데 입주 청소만 하고 들어가는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방문 견적 하는 날 대기 비용 협의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1시간당 한 사람당 2만 원이잖아요. 근데 업체마다 그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견적에 나가서 4시간 기다리게 되면 뭐 협의 내용에 따라 뭐 조금 저렴하게 해드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자, 영업사원의 입장과 실제로 일하는 인부의 입장은 전혀 다른다는 점. 자,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부한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 조건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영업사원 내가 오늘 가서 계약을 한 건, 두 건 따야 내 일당을 하거든요. 오늘 4군데 돌아다녔든 10군데 돌아다녔든 계약서를 하나도 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수입이 일당이 없는 거거든요. 공친날이에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협의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 아니면 뭐 대기비용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가지고 막 우리 고객님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실제로 일하는 인부는 영업사원이 일하는 게 아니고 어제 일했던 분이 오늘 일하고 오늘 일했던 분이 내일 또 일해야 되는 그 분들이 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하는데 오늘 입주 청소가 하나 걸려 있어서 저녁 8시, 9시에 끝난다. 그러면 기사님들은 실제로 좀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같이 출근해야 되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하는 일 물론 꼼꼼하게 정리까지 끝까지 다 해드리고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리가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심지어는 짜증내면서 일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제가 고객님의 경험담을 들은 것도 있고 뭐 제가 본 것도 있고요. 이건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인부들의 마음가짐과 견적 당일 영업사원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기 비용이라는 건 반드시 지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부들도 힘들지만 업체 측에서도 저녁 8시, 9시까지 일하는데 시간 외 수당 지불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비용은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를 하신다. 그러면 이사를 2번 하시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잖아요. 근데 청소를 2번 하시면 이사 비용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에 그리고 대기 시간이 집 평수가 커서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2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청소하냐면 입주 청소 팀이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저희가 이삿짐을 넣어야 되는 날은 약식으로 청소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삿짐을 다 집어넣고 정리정돈을 하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에 오셔서 청소를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삿날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내가 원했던 것처럼 내 집에 깨끗한 상태로 거주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사를 2번 하시는 거는 비싸기 때문에 청소를 2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도배장판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또 조금 말이 달라요. 내가 포장이사를 하고 짐량이 몇 톤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기억하시죠? 여기 짐량이 작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하시는 경우, 반포장이사를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가능한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 평수가 넓고 청소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청소를 2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작습니다. 자,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거 우리 고객님도 힘드시고 이삿짐 센터들도 힘들다는 점, 그리고 늦게 끝나면 이삿짐 센터도 시간 외 수당,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법이라는 점. 그래서 대기 비용 발생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협의하실 때 대기 비용을 꼭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협의하셔야 정리도 잘 되고 짜증내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청소를 집이 너무 커서 집 평수가 커서 청소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면 이삿짐 정리하는데도 당연히 많이 걸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청소를 이삿날 약식 청소 1번, 이사 끝난 다음에 다시 정식 청소 1번, 2번 하시는 게 집의 환경과 이사 전체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참조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